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은 평판 조회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평판 조회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조회처로 이야기를 하고 그 조회처로 지정된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직을 할 때 있어서 의외로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또 반면에 자세히는 좀 알기는 어려운 레퍼런스 체크, 평판 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평판 조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 사람이 어떻더라 라는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채용 기업에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이 평판 조회를 꽤 많이 사용을 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관리자, 부장 이상급 아니면 임원 이렇게 좀 되게 좀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때만 좀 평판 조회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직급이 많이 낮아지는 추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장급,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대리나 완전 주니어 할 때도 이 평판 조회를 필수적으로 넣는 회사들이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이직 과정에 있어서 평판 조회는 더 이상 이제 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도 평판 조회를 이제 요청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레퍼런스 체크를 하자고 했을 때 조금 이제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판 조회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왜 하느냐?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직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경력 기술서나 뭐 포트폴리오나 자소서, 이제 서류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이제 적합한 사람인지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면접을 1차, 2차를 보더라도 솔직히 1차 실무진 같은 경우 뭐 1시간, 뭐 1시간 반, 길게 보면 그 정도 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도 이제 내 보스가 될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아주 넉넉한 시간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 서류에 있는 이런 일을 진짜 했느냐, 정말 여기에 쓴 대로 이 사람이 정말 이 정도 역량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완하려고 평판 조회라는 이제 제도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판 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쓰냐 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인성이나 뭐 이제 대인관계,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 진짜 그 일을 했느냐, 그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그 회사에서 그 정도의 규모의 그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성과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처럼까지 좀 업무적인 범위를 확인하는 것까지 좀 범위가 확장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제 지원자의 뭐 리더십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업무 역량까지 이제 평판 조회로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진짜 그게 가능하냐? 뭐 그거는 솔직히 이제 뭐 평판 조회를 하는 뭐 기관이나 뭐 회사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평판 조회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이제 조회처,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되고 그 이제 평판 조회 보고서가 얼마나 이제 잘 뽑히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서치펌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서치펌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을 한 명을 채용하는 데에 그 비용은, 이 사람이 괜찮으면은 솔직히 그 비용은 신경 쓸 만한 비용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잘못 뽑았을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채용 기업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평판 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평판 조회를 한단 말이죠, 회사들이. 그럼 이제 평판 조회를 이제 왜 할까?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평판 조회를 할 건데, 그럼 이 회사가 왜 평판 조회를 하는지 최소한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뭐 내가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을 이제 평판조회 대상자로 이야기를 해줄지 이런 것까지 좀 고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평판조회를 왜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판조회의 목적이 뭐냐? 제가 앞서서 어느 정도는 설명드렸지만 좀 간단하게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성하고 이제 대인 관계 평가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원자의 평판조회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 사람한테 이제 연락처랑 이름이나 이런 걸 받아서 뭐 2명 내지 3명한테 이제 연락을 하겠죠. 해서 이제 평판조회를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서 이 지원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인성이랑 대인 관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땠는지, 혹시 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뭐 협업은 잘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스타일, 뭐 팀원들은 어떻게 관리했고, 뭐 상사랑 관계는 어떻고, 이렇게 주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죠. 평판조회 자체가 뭐 일반 주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회사에서 생활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를 기반으로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잘 우리 회사 조직 문화와 이런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거랑 뭐 결은 비슷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막 업무나 이런 거 저런 걸 썼잖아요. 이제 그거를 간접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지를 확인해보는, 이제 좀 신뢰가 있느냐, 신뢰도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신뢰를 확인할 수 있고, 성실, 이 사람이 진짜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냐, 이런 거를 보면 근태 같은 거 물어보면 되죠. 혹시 이거 아시는 그 평판조회 대상자 이분 뭐 지각이나 이런 거를 하신 적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제가 몇 년 동안 봤는데, 지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솔직히 어느 정도 성실성이 담보가 된 거죠. 근데 뭐 살다 보면 사람이 뭐 한두 번 늦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평판조회에서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꽤 지각을 조금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 태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적극적이냐, 다른 사람들과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냐,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평판조회를 진행하고,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업무 성과나 이제 결과, 실제로 이 업무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판조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조회처를 선정을 할 때 자기랑 같이 일을 했다거나 정말 협업을 많이 한 사람, 그냥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업무를 정말 같이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조회처로 돼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솔직히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아는 사람은 되게 많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평판조회의 조회처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저 사람과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진짜 할 말이 많이 없거든요.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강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성실합니다. 뭐 이런 정도지 이 평판 조회를 진짜 심도 있게 이야기할 만큼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판 조회를 할 때 왜 이게 목적이 될 만큼 중요하느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 직장에서 뭐 손익 개선 프로젝트를 했다. 그래서 막 그 경력 기술성이 굉장히 뭐 몇 퍼센트 뭐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얼마큼 개선 이걸 딱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 이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누군가를 안다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 회사에 이런 손익 개선 프로젝트가 정말 도움이 됐냐? 뭐 물어보면 뭐 바로 답은 나올 겁니다. 자, 평판조의 목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나왔어요. 대인관계, 인성, 그리고 성질, 신뢰도, 태도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이 역할을 했느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평판 조회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평판 조회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조회처로 이야기를 하고 그 조회처로 지정된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가이드가 잡히죠. 예를 들어서 업무 성과, 특히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했다고 하는 업무 성과가 있으면 최소한 조회처를 지정을 할 때 그 업무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 태도라면 최소한 같은 층에서, 같은 팀이면 더 좋고, 가까이서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인성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게 평판조회니까 또 그거를 좋게 어느 정도 이제 나한테 유리하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조회처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자, 평판조회는 이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직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자주 만나게 되는 과정일 겁니다. 진짜 누구 말한 대로 면접을 보는 것처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로는 꽤 그냥 익숙해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평판조회를 왜 하느냐, 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을 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당연히 잘들 회사 생활 하셨을 테니까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평판조회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뭐 2회나 3회에 걸쳐서 제가 이제 평판조회에 대하여 좀 궁금하신 점들을 다 여러 가지로 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앞으로도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